자,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시찰인지 검증인지 이게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네. 직접 이야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언론 관련된 브리핑이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무조정실의 박구현 1차장이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이제 시찰단 파결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의 회원국 중에서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는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단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내용을 좀 하나씩 뜯어보자면 시찰 활동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박 차장의 답변은 이겁니다.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시료 채취 같은 게 중요할 텐데 이걸 포함한 별도의 자체 검증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방류 시설이라든지 그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제출해주는 검증 근거를 들여다보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수 정화 시설, 뭐 방류 시설 이런 것들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방사성 물질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특히 정수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시료를 별도 채취해서 비교 분석해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일본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선긋기를 했었는데 오늘 국무부 박 1차장이 얘기한 거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게 결국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풀이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변호사님. 그냥 저는 뭐 저희가 뭐 핵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게 뭐를 어떻게 견광부회랄까요? 아니면 말의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너무 정부에서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본은 그냥 방문만 하고 제한된 시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불만이고 만약 이렇게 한국도 그래서 접근했고 동의했다라는 여론을 오히려 만들어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걱정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일본도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일본 내 여론조사 그거 보면 이제 그 반 정도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더 많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직접적인 거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심리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이유 배경 왜 그럴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건강도 상당히 문제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팽팽한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먼 지역은 상관없어 하겠죠. 오키나와에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도 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본 국내 여론을 또 움직이는데 어떤 기여할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지금 시찰단 운영에서도 원안이나 원자력 연구원 뭐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긴 하는데 민간 전문가는 전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신뢰나 그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되려면 좀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들도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IAEA의 검증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실의 이제 박 차장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해야 되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IAEA의 회원국 중에서 시찰 가는 건 우리가 최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IAE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증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을 추가로 하지는 않는다. 이걸 이제 선을 스스로 긋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최인접국으로서 명분만 실어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이따가 해수부 차관님이 3부에서 나오시는데 아 그래요? 예 과학적 객관적 검증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객관적 검증 기준이라는 게 뭔지. 를 저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 ALPS 일부러 알프스라고 부르는 알프스라고 불러요. 네, 일부러 알프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무슨 거고요. 굉장히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네. 알프스 처리수 그러면 그래서 ALPS 처리 에비앙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양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도다리랑 전복이랑 해초를 그걸 통해서 키워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한 다음에 뭐 한다. 근데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학계 학자들도 일부 삼중수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최근에 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랑 그린패스 해가지고 외국의 교수님 모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삼중수소와 암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돈이나 성면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되게 적어서 학계에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 자체량이 좀 부족하다. 지금 네. 그걸 단언할 수 없다.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연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론이 또 있더라고요. 네, 사실 IAEA가 유일한 검증의 주체로 오늘 그 국무조정실 박 차장도 1차장인 박 차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AEA가 검증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적격성이 있는가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력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기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기여도가 3위인가 그렇죠. 재정 그렇죠. 기여도가.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독립적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장기간 연구를 해야 좀 이게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저는 제일 흥미로운 게 IAEA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7월에는 방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시샘말로 짜고 치는 뭐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 보고서 최종 보고서 안 나왔어요. 근데 7월에는 방류하겠대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IAEA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상업적 이용까지를 포괄해서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 사고였던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할 때도 IAEA의 평가 보고서하고 거의 이제 같은 자료를 놓고 이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원전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IAEA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칼자루를 검증의 칼자루를 IAEA에 위탁하듯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IAEA라고 하는 원자력 잘 이용하자라고 하는 단체에 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저는 그 질문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적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뭔지 그 기준을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객관적 기준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를 보낸다고 했는데 민간 중에는 최고의 전문가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꾸릴 때 자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동쪽에서만 대표팀 꾸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를 꾸리면 뭐합니까? 월드컵 대표팀 최고의 선수를 꾸렸는데 자 가서 경기는 하지 않고 경기장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꾸립니까? 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구석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언론의 동행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 박구현 언론도요? 의원이,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본 정부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시기는 올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결정이 돼 있고 이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의 시찰단을 파견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이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교 혹은 이쪽 관련 원안이나 이쪽 공무원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가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적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간다라는 그 뒷문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끌려가는 판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상황을 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산책의 즐거움님이 댓글로 시찰단이 아니라 시음단을 보내라.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네요. 정부 측의 입장과 현재 대응 방향은 잠시 후 3부에서 해수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작가 김진우 변호사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이 검찰로 네. 사건을 송치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거죠. 네. 오. 일부만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네.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 이거를 그동안 수사해왔던 경찰이 꽤 오랜 기간 지금 수사를 해왔습니다. 2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만 몇몇 사람들과 묶어서 산문서 위조 및 그걸 행사한 혐의로 검찰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이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거나 혹은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한 게 ESIND라고 뭐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은순 씨 그리고 최은순 씨의 자식들이 전부 다 이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법인 그 회사 등기부 등본을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지분을 이제 다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 실질적 소유주였던 게 이제 이번에 송치가 된 김 씨인데 2016년 양평군에서 이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리는 방식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료에 끼워 넣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5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이었는데 매출액이 한 800여억 원 정도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양평구는 원래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2016년 11월에는 17억 4,800만 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이 시행사,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회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2017년 6월에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쪽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거 특혜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원래 같으면 준공을 2014년 11월에 마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16년 6월에 와서야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한을 임의로 변경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송치,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이 돼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 이제 양평군청이라든지 시행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정작 김 씨,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고 함께 고발된 뭐 김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해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게 드러나면서 이거 역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돼가지고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좀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지로 샀는데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 농지법 위반 사건 때 나왔던 그 경작 계획서인가요? 네. 재밌었죠. 예. 삽 한자로 뭐 호미 하나 그다음에 경운기 하나 그리고 노동력은 농업 그 누가 농사 지을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손수 짓는다 이렇게 돼 있던 350가구짜리 아파트 단지. 예, 경작 뭐 그 전체 면적은 아니니까 그 경작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죠. 거기에 뭐 반드시 써야 되죠. 예, 원래는. 호미 하나, 삽 하나, 경운기 하나 내가 직접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그거는 이제 그 공소시효 도과 일 테고 또 뭐 공소시효가 도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근데 판결문에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배아무개 씨의 아들에게 이 공흥지구 관련해서 이건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흥지구 관련해서 투자하라고 가서 투자를 하라고 해서 8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누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서. 이거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투자 자금을 모집하면 관여하지 않은 게 된 건지 매우 궁금하다. 현재 이제 이게 그 용도를 기한을 이제 넓혀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네네네. 이제 뭔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을 이제 안 내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모 씨가 이제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진이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같이 혐의 없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혐의들도 이 사업 전체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편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찰이 시간을 갖고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직접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처갓집도 여기고요.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한 영상이 MBC에서 공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뉴스 진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